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저희 팟캐스트에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이를 먹다 보니 요즘 죽음이라고 하는 걸 자주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어릴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에는 나와 막연히 거리가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에는 좀 감성적인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꼭 했으면 좋겠는 것들, 내가 이것만은 하고 죽어야 후회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버킷리스트인데요. 오늘은 저희 팟캐스트에서 버킷리스트를 주제로 제가 실제로 시간이 날 때마다 적어왔던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버킷리스트를 이야기하면 그 공언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걸 실제로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팟캐스트를 듣고 댓글을 남겨주실 때에는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버킷리스트는 무엇인지 그것도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버킷리스트를 세우게 되었냐면 그 시작은 저의 성격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가장 끝자리가 J거든요. J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계획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예요. 저는 뭔가 제가 미리 계획을 하고 상황을 통제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때에도 꼭 이번 주에는 공부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겠다. 이런 걸 많이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녁을 먹을 때 이번 주에는 무엇을 해 먹으면 좋을지 미리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제가 직장에서는 다음 주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 초가 다가오면 그 해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적어두곤 하거든요. 지금이 2025년이니까 저는 아마 12월이 되면 2026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적는 그 버킷리스트를 또 적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한 영화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영화의 제목은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공이 두 명이 나오는데 이 두 명이 어느 날 시한부의 삶을 살게 되어요. 시한부라는 건 내가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런 판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에 제가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면 저는 1차적으로 너무 절망스러울 것 같아요. 아직 내가 해보지 못한 게 이렇게 많은데 갑자기 생을 마감해야 한다니 그러면 너무 절망스럽고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후회 없는 삶을 계속 살아준다면 그래도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 그래 즐거운 삶이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죽기 전에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하나씩 적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적어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버킷리스트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최근에 이룬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혼자 주저리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제가 평소에 적어두었던 버킷리스트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지금 결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루는 버킷리스트도 있지만 남편과 함께 앞으로 이루어 나가고 싶은 그런 버킷리스트도 있으니까 이 점 미리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오, 토토라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죽기 전에 이런 걸 해보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은 또 어떤 걸 해보고 싶은지 같이 생각해보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터무니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더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토토의 버킷리스트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자작 캠핑카를 타고 일본 여행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캠핑카로 살아보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는데요. 그냥 캠핑카는 아니고 자작 캠핑카로 여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작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직접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겠지만 캠핑카라고 하는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 취향에 맞게 꾸며보고 설계도 해본다면 그 공간이 더 애틋하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 이렇게 캠핑카를 직접 뚝딱뚝딱 만드신 분의 영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영상을 보면 저도 모르게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소를 일본으로 정한 이유는 한국이랑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도 잘 맞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제가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여행을 해보고 싶고 캠핑카로 여행을 하게 된다면 구석구석 가볼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한적한 소도시 여행을 해보고 싶고 제가 듣기로는 일본이 또 차박하기에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도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면 차박을 할 수도 있기도 하고 워낙 차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비교적 안전하다고 듣기도 했어요. 이런 이유로 자작 캠핑카를 타고 일본 여행을 해보는 게 저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입니다. 뭔가 저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나중에 그걸 이루었을 때의 모습을 기분 좋게 상상하게 되어서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렇게 저희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자작, 직접 만든 캠핑카를 타고 일본 여행 해보기였습니다.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워홀 가보기인데요. 워홀은 워킹 홀리데이의 줄임말입니다. 워홀은 보통 어떤 시기에 가게 되냐면 내가 대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하기 전에 약간 나의 진로가 고민된다 하는 분들이 많이 워홀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워홀을 가고 싶은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의 성격은 새로운 도전을 좀 어려워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 삶을 마칠 때 후회 없이 보내고 싶다면 인생에 한 번 정도 워홀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 저는 지금의 저의 동반자인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가는 것을 생각해보고 있어요. 워홀을 가고 싶은 나라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호주에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이기도 하고 호주에 다녀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호주의 풍경이 너무나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예쁘게 해가 뜨는 일출을 보거나 예쁘게 해가 지는 일몰을 보았을 때 그냥 하늘에 예쁜 구름이 떠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 F 감성을 가진 사람이어서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를 가서 일을 하면서 자연 경관을 실컷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영어 실력의 향상을 위함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한국에 살게 되면 영어를 쓰는 일보다는 당연히 한글을 사용하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제가 있는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죠. 물론 그렇게 바꾼다고 하는 게 저한테 있어서 엄청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그 경험이 내가 해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영어가 엄청나게 늘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이유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보고 싶다는 것이 저의 두 번째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세 번째 버킷리스트는 요가 배워보기입니다. 제가 평소에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도 좀 아프고 목 뒤도 아픈데 이렇게 뭔가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가를 한국에서도 배울 수도 있긴 한데 요가를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앙마이에 가서 요가를 배운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인도에 가서 요가를 배워보고 한다거나 사실 이 버킷리스트를 이루는 데 있어서 위치는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요가라는 걸 제대로 배워봐서 내가 요가를 통해서 마음의 수련을 하고 싶다라는 걸 느껴보고 싶습니다. 네 번째 버킷리스트는 인도 여행하기예요. 사실 제가 인도에서 꼭 해보고 싶은 건 인도에서 짜이라고 하는 음료를 마셔보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인도를 가보고 싶은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읽는 책마다 그 저자들께서 다 인도 여행을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류시화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은 인도를 매년 갈 정도로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도가 어떤 인식을 보여주냐면 약간 무섭다라고 하는 인식이 절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무섭다고 느껴지는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무서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걸까? 거기에서 도대체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점이 궁금해서 인도 여행을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인도에 간다면 저는 짜이도 마셔보고 싶고 인도에 있는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도 먹어보고 싶고 제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이런 원통형의 쇠에다가 시럽 같은 걸 발라서 긁어서 먹는 그런 아이스크림도 있던데 이런 것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아마 제가 인도를 가게 된다면 엄청난 소리로 인해서 또 그게 힘이 될 수는 있겠지만 뭔가 제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님들 중에 인도에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언젠가 인도에 가게 되는 날까지 이 영상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버킷리스트는 오로라 보기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오로라를 절대 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경치 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핀란드나 캐나다에서 오로라를 보고자 하는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북유럽 여행을 가게 된다면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상상했을 때에는 그 오로라가 어떤 모습일지, 얼마나 아름다울지
감이 엄두가 나지 않는데 실제로 보게 되는 날은 어떤 마음이 들까 기대가 됩니다. 6번째 버킷리스트는 별똥별 보기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별똥별이라고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별똥별을 제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한국에서는 별똥별을 보면 빠르게 소원을 빌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별똥별을 봤을 때 빌고 싶은 소원은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소원을 빌고 싶은데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요즘에는 밤하늘을 쳐다보는 일이 많이 없기도 합니다. 사실 밤에 집에 있으면 뭐 유튜브 보기도 하고 책 읽기도 하고 애니메이션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 별똥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기회가 된다면 별똥별을 보면서 건강과 관련한 소원을 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별똥별을 본다면 어떤 소원을 빌고 싶은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7번째 버킷리스트는 뉴욕에서 1월 1일 새해 맞이하기입니다. 이거는 제 친구가 한 모습을 보고 저도 꿈이 생긴 건데 뉴욕에서는 특히 1월 1일을 맞이할 때 되게 화려하게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아닌 새로운 곳에서 새해를 맞이해보면 그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집에서 TV로만 그 종 치는 거 영상을 보기는 했는데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공간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꼭 뉴욕으로 정한 이유는 제가 이제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보기도 했고 다 같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귀여운 안경도 쓰고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이기도 한데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올해에는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제가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좀 많아진다면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8번째 버킷리스트는 자전거로 동남아 일주하기입니다. 들으면서 느끼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보니까 여행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죠. 제가 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과 관련된 버킷리스트가 많은데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제로웨이스트 여행을 하고 싶어서 자전거를 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하셨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뭐 비행기로 하는 여행도 좋긴 하지만 비행기를 탔을 때 그게 환경에는 또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많아진다면 사실 내 몸만 고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친환경적인 방법인 자전거로 동남아 구석구석을 여행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로 일주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9번째 버킷리스트는 제주도에서 1년 살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한 달을 살았을 때 되게 심리적으로도 치유된다 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 그 예쁜 일출과 일몰을 매일매일 보고 또 파도가 예쁘게 치는 모습을 보니까 심리적으로 되게 위안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가을쯤이어서 제주도에서 1년을 보내본다면 봄의 모습, 여름의 모습, 가을의 모습, 겨울의 모습까지 쭉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1년 정도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주도가 겨울에 굉장히 춥고 눈도 많이 온다고 하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1년 살아보면 그것 또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번째 버킷리스트는 태국의 치앙마이라고 하는 곳에서 반년 동안 살아보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태국의 치앙마이라고 하는 곳이 되게 살기 좋은 곳으로 인기가 많아요. 저도 어제 치앙마이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니까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야시장도 있고, 그리고 힙한 소품샵도 있고, 여유로운 풍경, 제가 봤을 때는 특히 푸릇푸릇한 자연이 많은 게 좋게 느껴졌는데요. 이 치앙마이가 하도 좋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궁금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번 겨울에 치앙마이에 가게 될 수도 있는데 치앙마이에 한번 가보고 너무 좋다면 나중에 치앙마이에 반년 정도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1번째 버킷리스트는 외국인 부부 친구 만들기입니다. 사실 이건 지금도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외국인 친구 한 명 한 명 1대1로 친구가 되는 건 쉽지만 이 부부가 함께 친구가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외국인 부부인 친구가 생긴다면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소개도 해줄 수 있고 약간의 영어 실력도 언어 실력도 높아지면서 같이 서로의 가치관도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재미있는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자연스러운 기회로 외국인 부부 친구가 생긴다면 서로 초대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놀러 가기도 하면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자 하는 그런 계획,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12번째 버킷리스트는 오래된 집을 사서 직접 리모델링 해보기입니다. 제가 지금 오래된 집,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 집에 살아보니까 점점 마음에 들어요. 보통 한국에서는 새로 생긴 집이 인기가 많고 비싼데 저는 요즘에 살아보니까 꼭 우리 집이 신축이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리모델링을 해본다면 제가 손재주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 공간에 좀 더 애정이 생기지 않을까, 애틋함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직 건축 관련된 지식은 전혀 없지만 이 나중에 리모델링도 해보고 싶고 캠핑카도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3D 도면 같은 걸 활용하는 방법이나 가구 배치 같은 걸 잘하는 방법 이런 것에 요즘 아주 관심이 많은 상태입니다. 꼭 집이 새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만의 손길을 담아서 만들어 본다면 그것만으로도 멋진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3번째 버킷리스트는 산티아고 순례길 걷기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종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걸 해보고 싶은 이유는 우선 도전이 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긴 길을 걷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쩌면 반복되는 풍경에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쩌면 지나갈 때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또 남편과 함께 걷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면서 어떤 대화를 하게 될지 앞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나의 지난 과거도 돌아보고 혹시나 나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용서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이 듭니다. 실제로 유튜브 영상을 보면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 번 걸었던 분보다 2번, 3번 걷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길을 걷는다고 해서 제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그 길을 걸으면서 제 삶을 좀 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14번째 버킷리스트가 해파랑길을 걷기인데요. 이건 한국에 있는 길이에요. 같은 의미로 15번째 제주도에 있는 올레길도 걸어보고 싶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돌아온 한국인 분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길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주도에 올레길을 만들어 주셨다고 알고 있어요. 꼭 산티아고 순례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해파랑길 걷기, 제주 올레길 걷기 같은 것을 먼저 해보고 해외에 나가서 도전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6번째 버킷리스트는 조금 웃긴 버킷리스트인데요. 바로 붕어빵 장사 해보기입니다. 붕어빵은 한국의 대표적인 겨울 길거리 간식이에요. 생김새가 붕어 모양을 닮아서 붕어빵입니다. 물론 이 안에 실제로 붕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안에는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 단팥이 들어가면 단팥 붕어빵, 슈크림이 들어가면 슈크림 붕어빵, 줄여서 슈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피자에 들어가는 재료를 넣어서 피자 붕어빵을 만들기도 하고요. 뭐랄까, 저는 나중에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없긴 한데 그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한 번 정도 팔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붕어빵이라고 하는 간식을 생각하면 뭔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추운 겨울에 누군가에게 붕어빵이라고 하는 추억을 파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한국에 왔는데 우연히 제가 붕어빵을 팔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구독자 여러분에게는 붕어빵을 서비스로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벅차오르는 마음이 느껴지는 게 좀 긍정적인 기분으로 환기할 수 있어서 좋네요. 다음 17번째 버킷리스트는 유튜브 실버 버튼 받아보기입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인데 너무 감사하게도 1만 구독자를 넘어서 2만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주저리 말하는 영상을 이렇게 많이 봐주실지는 몰랐는데 늘 시청해주시고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는 구독자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혹시나 이 토토로 제가 실버 버튼까지 받게 되면 여러분 덕분에 제 버킷리스트를 이루게 될 수도 있겠어요.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음 18번째 버킷리스트, 직접 키운 채소로 김장하기입니다. 김장은 무엇이냐면 배추, 무 같은 재료들을 겨울에도 먹을 수 있게 절여서 만드는 음식인데요. 대표적으로 김치가 바로 김장을 해서 만드는 음식이죠. 저는 사실 아직까지 김장을 제 손으로 해본 적은 없긴 한데요. 직접 가꾼 채소로 김장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배추도 키워야 할 것이고 무도 심어야 하고 대파도 키우고 등등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할 텐데 나중에는 마당이 있는 집에 살면서 직접 농사를 해서 직접 키운 재료들로 김장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제가 이 팟캐스트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제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19번째 버킷리스트는 해외에서 게스트하우스 열어보기입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제가 일을 해본 적은 있긴 한데요. 해외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 본다면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성격이 조금 내성적인 편이지만 이 게스트하우스에 와주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기회가 된다면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열었을 때 여러분이 찾아와 주시면 또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20번째 버킷리스트는 복근 만들어 보기입니다.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복근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적이 없어요. 한때 한국에서는 바디 프로필이라고 해서 내가 다이어트를 멋지게 한 다음에 그 사진을 찍는 게 한창 유행했던 적이 있긴 한데요. 저는 그 유행을 할 때 그 유행에 탑승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별로 관심이 없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엔 말이에요. 제가 먹는 양이 줄었는데도 자꾸 살이 찌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살면서 한 번쯤 근육을 많이 만들어서 복근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한 번쯤 복근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1번째 버킷리스트는 이글루에서 잠자보기인데요. 이글루에서 자면 과연 따뜻할까?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글루 안이 따뜻하다고 듣기는 했는데 저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상상이 안 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중학생 초반? 초등학교 후반에서 중학생 초반이었을 것 같은데 눈이 진짜 많이 오는 날 친구들이랑 이글루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눈을 벽돌 모양처럼 쌓아서 만들었는데 이게 테두리까지는 되었지만 그 위에까지 쌓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기도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이글루는 영상을 찾아보니까 그냥 이 빙하 같은 얼음을 막 잘라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서 자보면 어떤 생각이 들지 감회가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글루는 얼마나 따뜻할까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22번째 버킷리스트는 직접 낚시를 해서 회 떠먹기입니다. 제가 날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회나 초밥을 참 좋아하는데 직접 낚시를 해서 갓 잡은 회는 얼마나 맛있을까라는 막연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낚시를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기는 해요. 그런데 만약에 기회가 되어서 직접 낚시할 기회가 있어서 물고기를 낚아채게 된다면 바로 회를 떠서 먹어보는 재미를 느껴보고 싶습니다. 사실 낚시라고 하는 게 되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많아진다면 이 낚시를 해서 회를 떠먹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다음 23번째 버킷리스트는 겨울에 연탄 봉사하기입니다. 연탄은 어떤 거냐면 예전에 한국에서 겨울에 집을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인데요. 이렇게 원통형인데 까만색이고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탄을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보일러 시스템이 있다 보니 연탄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골 같은 곳은 연탄을 사용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겨울에 연탄을 나르는 걸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잖아요. 이번 겨울에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기회가 된다면 해봐야겠습니다. 남편 데리고요. 다음 24번째 버킷리스트는 유병재의 웃지 않는 생일 파티에 참가해보기인데요. 유병재는 제가 이전 팟캐스트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개그맨이라는 분입니다. 개그맨인가? 아무튼 너무 재미있어서 제 머릿속에는 개그맨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분의 웃지 않는 생일 파티라는 콘텐츠가 있어요. 물론
그 콘텐츠에 참여를 하려면 제가 웃기게 해야 할 텐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재미있는 편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한 번쯤 이 웃지 않는 생일 파티에 참가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유병재의 웃지 않는 생일 파티 라고 검색하면 여러 가지 영상이 나오니까 그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25번째 버킷리스트는 언어 공부에 대한 버킷리스트인데 해보고 싶은 언어들입니다. 마스터하고 싶은 언어들, 영어, 한국어는 이미 할 수 있고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렇게 5개국어에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스픽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 듀오링고를 이용해서는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일본어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한자 공부를 좀 해서 중국어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기회가 된다면 스페인어가 또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언어를 잘하는 분들이 부러워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점이 부럽기 때문에 제가 5개국어를 하는 날이 금방 왔으면 좋겠습니다. 26번째 버킷리스트는 옷 만들어 보기입니다. 사실 옷이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는 늘 구매하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나의 취향이랑 조금 다른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모님께서 직접 옷을 떠서 만들어 주시기도 했는데 사실 요즘은 그런 모습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이지만 한 번쯤 옷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면 그 옷에 대한 애정이 더욱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어쩌면 제가 그런 부분에 재능이 있어서 재미를 느끼고 옷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 27번째 버킷리스트는 안 쓰는 물건 리폼해서 쓸모있게 사용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제가 굉장한 맥시멀리스트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쓰지 않는 물건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또 이게 잘만 활용해보면 의미 있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쓰는 물건을 리폼해서 쓸모있게 사용해보면 좋겠다 하는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뭔가 뚝딱뚝딱 잘 만드는 분 있지 않으세요? 그런 금손이신 분들을 많이 보면서 저도 리폼하는 능력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28번째 버킷리스트는 옷 한 벌로 한 달 여행 가기입니다. 제가 저희 남편이랑 신혼여행을 이집트로 다녀왔거든요. 그 이집트 여행을 하면서 느꼈는데 제가 막 옷을 엄청 많이 챙겨가는데도 정작 가서 입는 건 편한 옷? 내가 손이 자주 가는 옷? 그런 옷이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해외에 갔을 때는 내가 늘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겉모습에 덜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 옷을 한 벌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여행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보다 저희 남편이 이런 생각이 좀 더 확고한 편이어서 나중에 함께 옷 한 벌만 가지고 한 달 동안 여행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29번째 버킷리스트는 모르는 사람 도와주기입니다. 이 모르는 사람 도와주기라는 버킷리스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이룬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이뤘냐면 제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의 옆자리에 계신 할머니께서 청주로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님께 어떤 버스를 타야 하는지 어디서 환승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셨는데 기사님께서 많이 바쁘셨는지 제대로 답을 해주시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청주로 가는 길을 알고 있기도 하고 저도 같이 그 정류장에서 내리면 될 것 같아서 제가 길을 알려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는 버킷리스트는 왜 하고 싶었냐면 제가 운전이라는 걸 해보니까 의외로 낯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정말 웃으면서 친절하게 도와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따뜻한 인류애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저도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최대한 저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유괴를 한다거나 납치를 한다거나 등등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어른들을 보면 특히 더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모르는 사람 도와주기라는 버킷리스트 이루긴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0번째, 벌써 30번째 버킷리스트인데요. 30번째 버킷리스트는 마라톤 풀코스 완주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마라톤 10km 뛰고 왔잖아요. 저는 10km 뛰고 나니까 사실 풀코스는 좀 어렵고 하프까지는 그래, 언젠가 해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이 풀코스 완주하는 거는 저희 남편이 저와 함께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제 구독자님 중에서도 풀코스 뛰고 싶다고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정말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언젠가 풀코스를 뛰는 날이 올까요? 오게 된다면 여러분에게도 좋은 소식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31번째 버킷리스트는 어디든지 상관없는데 사파리 투어 해보기입니다. 제가 사파리를 왜 해보고 싶은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동물원과는 조금 다른 동물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영화를 정말 많이 봤어요. 한 50번은 돌려본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라이온 킹 DVD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가족들과 같이 그 DVD를 돌려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물소가 달려가는 모습이나 사자가 뛰어가는 모습, 콧불소가 다니는 모습 이런 것들은 사실 실제로 보기 어려운 풍경이다 보니까 어디든지 좋으니까 죽기 전에 한 번쯤 그렇게 야생 동물들이 자연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2번째 버킷리스트는 코끼리 목욕시켜주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 것 중 하나인데요. 코끼리라고 하는 그 커다란 동물을 한번 씻겨주고 싶어요. 이건 제 친구가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재밌다고 해서 저에게도 추천을 해주었는데요. 아무래도 태국이 코끼리라고 하는 동물을 되게 신성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도 많은 것 같아요. 코끼리한테 먹이를 주는 체험도 있고 코끼리와 함께 목욕을 하는 체험도 있긴 한데 기회가 된다면 코끼리 목욕도 시켜줘보고 싶습니다. 다음 33번째 버킷리스트는 키르기즈스탄 호수에서 수영하기입니다. 제가 요즘 또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키르기즈스탄 호수에서 수영을 해보고 싶어요. 최근에 그 관련된 영상을 봤는데 너무너무 예쁘고 평화로워 보여서 저의 버킷리스트에도 빠르게 추가해 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버킷리스트를 이루려면 제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다음 34번째 버킷리스트는 일본에 있는 도쿄에 있는 미피그라고 하는 돼지 카페에 가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도쿄는 가본 적이 없는데요. 일본이 정말 신기하게도 이색적인 카페가 많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카페 팟캐스트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일본에는 돼지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돼지라고 하는 동물이 한국에서는 사실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물은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돼지 고기로 먹다 보니까 이렇게 어린 돼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는 적긴 한데 일본에 있는 돼지 카페에 가서 돼지들이랑 같이 놀아주고 쓰담쓰담도 해주고 여러 추억을 쌓아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돼지랑 함께 시간을 보내서 정이 들면 돼지고기를 먹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먹지 못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참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이 참 그렇습니다. 다음 35번째 버킷리스트는 네팔에서 달밭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행 유튜버께서 네팔을 참 좋아하시는데요. 그곳에 가면 꼭 달밭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더라고요. 이게 은근 한국 사람들 입맛에 잘 맞아서 먹기 좋다고 하던데 네팔에 가서 달밭을 먹고 저도 달밭 탐험 느껴보고 싶습니다. 다음 36번째 버킷리스트. 아무래도 버킷리스트를 상상하다 보니까 좀 터무니없는 것들을 많이 쓰기도 해요. 36번째 버킷리스트는 뭐냐면 오사카에서 모찌 만들기 비법 전수받기입니다. 이건 저희 남편이랑 같이 어떤 모찌 가게를 보다가 모찌 가게가 나오는 영상을 보다가 생각했는데요. 나도 저 모찌 만드는 비법을 배워서 모찌 가게를 차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가게를 차리지는 못하더라도 모찌 가게 직원으로 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일본이 모찌가 유명하다 보니까 오사카에서 모찌 만드는 비법을 전수받아서 한번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터무니없지만 제 버킷리스트니까요. 다음 37번째 모리셔스에 가서 수중 폭포 보기입니다. 요즘 또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모리셔스라고 하는 곳이 신혼여행 가기 좋은 곳으로 유명해요. 저희 지인도 지금 모리셔스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요. 모리셔스에 가면 수중 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폭포를 한 번쯤 보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모리셔스에 가보고 싶다는 거겠죠? 다음 38번째 버킷리스트는 스페인 마요르카에 가보는 것입니다. 사실 스페인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 스페인 마요르카에 가면 정통 빠에야도 먹어보고 싶고 주변에 구경할 것들도 많이 구경해보고 싶습니다. 39번째 버킷리스트 상견리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온 곳을 대만에서 직접 가보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아직 상견리를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뭐랄까 저에게 있어서 조금 시작하기 어려운 그런 드라마이긴 합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적극적이라서 저는 좀 가짜처럼 느껴지는 마음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 드라마로 꼽을 만큼 상견례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된다면 도대체 얼마나 재밌길래 이걸 보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주행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저도 그 상견례의 매력에 퐁당 빠져서 실제로 촬영을 했던 그 장소들을 가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 버킷리스트입니다.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가보고 싶다고 하니까 조금 웃기죠? 다음 40번째 40번째 버킷리스트는 아르헨티나에 가서 아사두 바비큐 즐겨보기입니다. 아르헨티나가 바비큐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로 여러 정보의 바다에서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영상을 보다가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바로 적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가면 아사도 바베큐를 먹어보고 싶습니다. 다음 41번째, 아프리카의 주식이라고 하는 야콘 먹어보기입니다. 야콘이라고 하는 거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전혀 없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의 고구마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심지어 안에 색깔도 노란색이니까 진짜로 약간 고구마랑 비슷한데 크기가 좀 큰 것 같아요. 야콘이 연하고 달달한 맛도 있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주문도 가능하네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현지에서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주식이라고 하는 야콘을 먹어보고 싶어요. 그 다음 42번째 버킷리스트는 제주도 오름 정복하기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오름이라고 하는 작은 봉우리의 산이 있는데요. 제가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했을 때에도 오름들이 정말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새별 오름, 왕눈이 오름, 아부 오름 등등 유명한 오름들이 있지만 그 산에 올라가서 성취했다는 느낌을 받는 게 너무 좋았어서 그런지 나중에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에 있는 모든 오름들을 가보고 싶습니다. 오름을 정복하고 싶어요. 마침 제주도에서 1년 살기를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제주도에서 1년 살면서 오름도 정복하면 좋겠네요. 다음 43번째 버킷리스트는 울릉도와 독도 가보기입니다. 사실 요즘 울릉도가 되게 논란이 많은 곳이긴 한데요. 왜 논란이 있냐면 울릉도 물가가 너무 비싸서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맛있는 음식 먹자 이런 것보다는 한 번도 안 가본 곳에서 그 자연을 즐겨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울릉도와 독도에 가보고 싶네요. 그 다음 44번째 버킷리스트는 코펜하겐에서 할 수 있는 버킷리스트들을 적어보았는데요. 코펜하겐에서 자전거 타기, 그리고 그린 카약 타기입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께서 한 걸 보고 제가 따라서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인데 코펜하겐이 자전거를 타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또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전거도 한번 타보고 싶고 그린 카약이라고 해서 카약을 타면서 쓰레기를 주울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있대요. 이렇게 그린 카약을 하게 되면 무료로 보트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보트를 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까지 하니까 되게 재미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45번째 독일에서 슈파겔이라고 하는 걸 사서 요리해보기입니다. 이건 제가 책을 읽다가 발견했는데요. 독일에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이 채소가 아스파라거스인데 화이트 아스파라거스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먹는 게 그렇게 별미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슈파겔, 홀랜다이즈 소스, 베이컨, 소금, 설탕을 이용해서 독일에서 직접 그걸 사서 요리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46번째 버킷리스트는 연말에 치앙마이에서 불꽃놀이 보기입니다. 이건 제가 치앙마이에서 반년 살기를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 시기를 연말이 포함되게 맞추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47번째 버킷리스트는 포르투갈에서 아소르다라고 하는 빵죽을 먹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거나 하다 보니까 좀 그 나라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포르투갈에서는 빵죽을 많이 만든다고 해요. 이렇게 먹다가 남긴 딱딱해진 빵을 끓여가지고 죽을 만든다고 하는데 되게 흔한 아침 식사라고 합니다. 빵죽을 포르투갈에서 만들어서 먹어봐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레시피를 찾아서 한국에서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48번째 버킷리스트는 벽난로 앞에서 책 읽기입니다. 벽난로라고 하는 거 사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특히 영화 같은 데에서만 봤던 것 같아요. 왜 벽난로 앞에 있고 모닥불이 타닥타닥 타들어 가는데 그 앞에서 흔들의자에 앉아서 뜨개질하는 그런 모습 많이 보셨죠? 저는 그 앞에서 책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언젠가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49번째 버킷리스트는 포르투갈에서 에그타르트 먹어보기, 진지냐라고 하는 체리술을 마셔보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 중에 하나가 에그타르트인데요. 포르투갈에서 파는 에그타르트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맛있을지 궁금한 마음에 버킷리스트를 적어보았습니다. 마지막 50번째, 다시 말하면 50번째 버킷리스트인데요. 50번째 버킷리스트는 빙하 보면서 대자연에 감탄하기입니다. 사실 살면서 빙하라고 하는 걸 얼마나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적어보았어요. 제가 지금 아직 이루지 않은 50가지 버킷리스트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예전에 적어두었고 지금 이룬 버킷리스트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반딧불이 보기라는 버킷리스트인데 이건 제가 지난 여름에 말레이시아 여행을 가서 이루었습니다. 너무나 황홀한 풍경이어서 보는데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이루었던 버킷리스트, 남편을 만나고 이루었는데요. 제가 튀르키예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를 보는 버킷리스트가 있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너무 신기하고 그 모습이 생생한데 이렇게 버킷리스트가 하나씩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뿌듯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번 팟캐스트를 보면서 저의 버킷리스트를 참고해도 좋을 것이고 유명인들의 버킷리스트를 참고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올해가 가기 전에 이룰 수 있는 버킷리스트를 세워서 가능한 빨리 이루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라는 느낌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한 리스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어떤 모습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성찰하게 되는 기회가 되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오늘 이 팟캐스트를 들은 여러분은 오늘 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차분하게 적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오늘 댓글로 좋은 버킷리스트, 이루고 싶은 소망들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찍다 보니까 어떻게 1시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1시간 한국어 듣기 영상으로 만들어 보아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이고 저의 영상이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겨주시는 댓글들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잘 읽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